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기니비사우가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북쪽으로는 세네갈, 동쪽과 남쪽으로는 기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은 대서양입니다. 기니비사우는 면적이 36,0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3분의 1 정도이고 인구는 230만 명쯤 됩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74년에 독립했습니다. 기니비사우의 수도는 비사우입니다. 비사우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기니비사우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오스발도 비에이라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대서양 연안 국가이지만 대서양에 여러 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비자고스 제도가 연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니비사우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흑인으로 20여 개 부족이 모여 삽니다. 플라족과 발란타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만딩카족, 파펠족, 만자크족이 많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가톨릭을 믿거나 전통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농업과 수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캐슈나무의 열매인 캐슈넛은 전체 국가 수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구의 약 80%가 캐슈넛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 나라는 쌀이 가장 중요한 주식이고 옥수수, 수수, 땅콩 등도 재배합니다. 기니비사우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 직접 어획하기보다는 주로 외국 어선의 어업 면허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인광석, 포크사이트 등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향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니비사우는 자연경관은 뛰어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산업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도로 사정이 열악해 관광하기에 편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 많지 않으며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생태 관광을 즐기는 유럽의 탐험가들이 오는 정도입니다. 비자고스 제도는 거대한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유명해 전 세계 강태공들에게 꿈의 낚시터로 불립니다. 이 제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며 바다하마와 희귀 거북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월경 수도 비사우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아프리카 전통 가면과 춤이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로 이 시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모여듭니다. 기니비사우에 여러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비자고스 제도 남부의 오랑고 국립공원은 기니비사우 국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사는 하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비자고스 제도 남동부의 주황, 비에이라 포일랑 해양국립공원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푸른바다 거북의 산란지입니다. 특히 포일랑 섬은 원주민들에게 신성시되는 섬이라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밤마다 수백 마리의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올라오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고스 제도는 202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니비사우 본토 남부에 위치한 칸타네즈 숲 국립공원은 원시 열대림 지역으로 야생 침팬지와 다양한 원숭이류가 서식하고 있어 영장류 연구와 생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카셰우강 맹그로브 자연공원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넓고 보존이 잘된 맹그로브 숲 중 하나입니다. 악어하마 그리고 수많은 희귀 조류들이 서식하여 조류 관찰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 밖에 본토 동부 밀림 지역의 둘롬비보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비사우 시내 중심가에 국립영웅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독립영웅기념비는 기니비사우의 복잡한 역사와 독립의지를 상징합니다. 이 기념비는 1930년대 포르투갈 식민 시절 인종의 노력 기념비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와 개척 정신을 찬양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974년 기니비사우 독립 이후 정부는 이 기념물을 파괴하지 않고 대신에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문장과 상징들을 제거하거나 교체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기념비는 아르데코 양식의 거대한 기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둥 상단에는 월계관을 든 여성상 등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포르투갈의 승리를 상징했으나 현재는 기니비사우의 자유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재해석됩니다. 국립영웅광장 가까이에 대통령궁이 위치해 있어 비사우 시내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궁에서는 독립기념일이나 주요 국가 경축일에 국가적인 추모와 기념 행사를 합니다. 국립영웅광장 주변은 푸른 나무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으며 휴식합니다. 기니비사우의 국부 아밀카르 카브랄의 묘소가 있는 아무라 요새도 국립영웅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전기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스템은 전기나 도로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보건 및 위생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선 대신 무선으로 바로 넘어가는 도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니비사우에서 휴대폰은 대중적인 통신 수단이며 보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 1인당 한 대 수준에 근접합니다. 심지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도 태양광 충전기나 마을의 발전기를 이용해 휴대폰을 충전하며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많아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가 실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3G 또는 4G망을 이용한 모바일 데이터 접속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과 왓츠앱이 소통과 정보 공유의 핵심 채널로 활용됩니다. 기니비사우의 큰 문제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입학률은 100% 가깝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6학년까지 모두 마치는 이수율은 약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캐슈넛 수학계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의 전 학년 커리큘럼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은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만 열려 있어 대학 진학률은 약 2에서 3%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니비사우는 과연 빈곤에서 벗어나 떨쳐 일어날 수 있을까요?